자,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친문 진영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의리. 네, 누군가는 이 말을 사람의 도리처럼, 인간됨의 증표처럼 꺼내듭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의리는 도대체 누구를 향한 의리입니까? 수년 전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지난 정부와 달리 당신들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박근혜 때는 세월호 유가족 목소리를 듣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들어주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위로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책임을 다했다는 자기 비언명처럼 들리십니까? 유가족에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끝내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도하지 않았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소비했을 뿐입니다. 진상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책임자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은 말에 그쳤고 책임은 흐릿해졌으며 시간은 유가족만 늙게 만들었습니다. 촛불의 정당성은 슬로건으로만 남게 됐고 실천은 끝내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능했을 뿐 아니라 무책임했다는 사실을. 무능은 실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책임은 태도의 문제지요. 곧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끝내 책임지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책임의 결과는 2022년 대선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2022년 대선, 그때는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패배였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자당 후보가 선출된 지 이틀 만에 당의 총리로 뽑힌 대선 후보를 향해서 대장동 수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원과 지지자의 선택을 가장 먼저 부정한 사람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이거 아직도 못 믿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때가요 2021년 10월 10일입니다. 외우기도 좋죠. 자, 10월 12일에 한번 기사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조간신문은 10월 13일자가 되겠군요. 누가 대장동 수사를 지시했는지 까맣게 실려 있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이거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아니, 그걸 모르면서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여했다라는 말을 못 믿어요. 확인부터 하시고 반발을 하시려면 반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는 단순한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수사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관이었고 정확히 말하자면 책임 회피였습니다. 자신의 임기 말 권력 관리에는 집착했지만 다음 시대를 열어갈 정치적 책임에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이재명 낙선을 도모했던 것이죠. 문재인 씨 아닙니까?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정권을 맞았습니까? 지난 3년 국민은 지옥 같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만약 그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주 항공 참사 같은 국가적 비극이 반복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참상 앞에 문재인 정부를 떠받들던 사람들은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난 토요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참모였던 인사가 또다시 의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개설한 문재인이 댓글창에서 비판의 파도에 휩싸여 있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멋있어 보여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그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충정이 아니라 자기 도취입니다. 문재인은 이제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자신을 빛내는 상징물, 자기 정체성을 장식하는 훈장처럼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하긴 세월호를 그렇게 소비했던 분들이니 서로를 소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충성은 뜻 맞는 사람들끼리 문 닫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추억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왜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고통을 견뎌온 국민에게까지 강요합니까? 왜 문재인을 비판하는 국민을 의리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까?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문재인에게 의리를 지키는 동안 문재인은 국민에게 의리를 지켰습니까? 국민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피눈물 안에서 그들은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그 피눈물 앞에서 문재인 세력은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다음 문재인을 만들겠다며 조국을 포장한 듯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정치란 결국 효능감입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런데 자기 당의 성비위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페미니즘이란 또 다른 파시즘 집단 앞에서 무릎 꿇는 정치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년 친노 친문이란 이름으로 정치는 놀이가 되어왔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팬클럽 정치, 상징에 매달리는 스타 마케팅 정치 말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지금 누구의 시대입니까?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시대가 아니라 이재명 정치의 시대입니다. 이재명 정치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치,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 효능감으로 평가받는 정치. 그 정치가 바로 이재명의 정치입니다. 그 앞에서 친문 띄우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시대착오입니다. 문재인 세력은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재인에 대한 충성이 국민에 대한 책임보다 앞선다면, 그 의리가 민주주의보다 중요하다면 당신들이 닮은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에 충성하던 과거의 그림자, 장세동을 꼭 닮은 그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제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더 이상 그런 정치를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